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이슈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또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용. 안녕하세요. 네, 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지난번에 선거제도 얘기 네. 잠깐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좀 더 쉽게 요약- 해주세요. 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지금 요즘 그 정개특위가 뭐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를 막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그게 도대체 네. 뭐냐.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현 선거제도가 뭔지를 일단 조금 알아봤어요. 현 선거제도에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따로 뽑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지역구만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투표를 해서 1등만 당선되고 네. 나머지 2, 3, 4등은 그냥 아무런 게 없는 음. 그러니까 거기에 투표하셨던 모든 분들의 의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쵸.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형태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비례대표는 당을 뽑죠. 현재 이제 투표해 보시면 알 거예요. 투표지가 당을 뽑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네. 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의 의석이 각 당으로 분배가 되고요. 네 개의 당보다 그더 소수 당까지 다 포함돼서 네, 사실 다 의미가 없는 포함돼서. 거죠, 사실은. 그 뽑을 때 보면 당 한 20개 있어요. 맞아. 네네네. 근데 진짜 사실상 많아요. 밑에는 거의 그쵸, 그쵸. 저도 처음 보는 당. 네, 그래서 이렇게 당 득표율로 비례대표의 의석을 나누고 그럼 그 의석을 누굴 줄 거냐는 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 1번부터 이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지역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자독식이다 보니까 2, 3, 4등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로 내가 당선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59%의 의견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소수 정당에다 투표하면 이 표가 어차피 사표다. 그렇죠. 이 표가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차선으로 그나마 내가 좀 맞다고 당선될 것 생각하는, 같은 당으로 표가 몰린다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간의 인구 비례가 그런 국회의원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 지방의 한 뭐 도시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그 득표 수와 네. 예를 들면 서울의 어느 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2등으로 이제 떨어지신 분 그분이 실제로 받았던 득표수 훨씬 그 많죠. 사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럴 수 근데 있죠.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다. 물론 너무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지역구를 주기적으로 개편하고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쵸. 그런 문제가 있긴 있죠. 문제가 있다. 그런 지금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현 선거제도는 약간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좀 개편하고자 지금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에 더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더 있는데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들이 노력할 만한 요인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등만 하면 뽑히니까 각 정당이 실제 득표한 것보다 의석수를 훨씬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의석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뭐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정치는 정당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건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정당을 지지해서 그 정당으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약간 인물 정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인물 정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물은 진짜 네임드들 말고는 사실 정당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당 정치를 가로막는 문제냐 그건 사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개정안이 그래서 어떻게 네. 나오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부정- 문제 부정- 현 네, 선거 부정- 제도의 맞아요. 문제점에 그러니까 대해서 얘기. 정당들한테서 제일 큰 압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건데 늘 당선이 많이 돼서 그 의석수를 일정 정도 확보해온 정당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계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열심히 하겠죠. 다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음. 이제 아무튼 그 뭔가 비례성을 대표를 높이는 해야 거예요. 한다. 비례성. 비례성을. 그래서 그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승자한테만 의석이 몰리면 새로운 경쟁 상대가 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승장벽이 환경이니까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낮추는 거죠. 그쵸. 그 개정안으로 원래 나오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였어요. 그죠? 네네. 기존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따로 이제 투표를 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이제 그 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거는 각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우선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계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처럼 투표는 똑같이 해요. 지역구 뽑고 비례대표 그 정당 뽑고 또 뽑아요. 근데 정당을 뽑은 걸로 전체 의석을 배분해요. 지금은 제가 지역구랑 비례대표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반영한다는 예, 거구나. 근데 아예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를 배분을 하고요. 그러면 정당 득표에서 예를 들면 뭐 30%를 우리 당이 받았다. 30%의 의석을 받으면은 그 의석수를 맨 처음을 그 지역구에서 1등하신 분들로 채우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1등하신 분들로 채우고 남은 부분을 이제 비례대표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는 결국에는 그 정당 득표율이 반영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써왔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있으면은 그리고 20%의 지지율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20석이 당선이 됐다고 치면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지금 300석이니까 총 국회가 네. 20%면 60석이잖아요. 네네네. 그 60석에서 아까 지역구 20석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여기 60석 20석을 빼고 나머지 40석을 이제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50%만 배분하는 걸로 나왔어요. 아 그게 네. 준연동형. 네, 이게 그래서 준연동이에요. 아, 원래는 다 반영시키는 건데. 처음에는 연동형으로 나왔는데 네. 아예 전부 다 그 정당 네. 득표율로 하는 걸로. 네, 네. 근데 이거에 반발이 좀 있었고 하니까는 네. 어떤 절충안으로 준연동형이라고 네, 그렇죠. 해서 그거를 약간 반절 정도만 네, 네. 그렇게 가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음. 처음에 얘기했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모든 의석수가 득표율이랑 거의 일치해요. 득표율이 만약에 50%면 의석도 거의 50%예요. 50%. 그러니까 일단은 정당 투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쵸, 그죠? 그쵸. 피부에 좀 와 닿으세요? 실제로 투표할 때 좀 그 불편하셨었나요? 뭐가요? 그런 내가 사표를 걱정한다거나 아, 그런 경험 실제로 있으세요? 사표를 걱정을 하긴 하죠. 그죠. 사표를 걱정을 하긴 하는데 전 그렇긴 하거든요. 저는 제가 걱정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잘 정치를 몰라서 일단 너무 소수당은 모르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유명한 당이 몇 개 있으면 어차피 여기서 결정된 거 아니까 이 중에서만 고민하게 돼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쉽게 얘기해서 사표는 주로 이제 대통령 뽑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아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했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제 홍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3등이 안철수 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잖아요. 뭐 유승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심상정. 그랬을 때 네네. 이제 뭔가 3등, 4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쵸. 하게 어차피 누구를, 어차피 내가 뽑은 사람 당선 안 될 텐데 누구 뽑지?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한 논의인 거잖아요, 그죠? 국회하고 뭐 지방의회 지방의회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 선거랑은 조금 네, 대통령이랑 그렇죠. 뭐 네. 시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그죠? 없으니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뭔가를 추진하려면 네.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선거제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착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서로 뭔가를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네. 있죠. 그럼 이게 바뀌게 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 정치가 좀 더 가능해진다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정당 정치가 양당 중심이었는데 여러 정당으로 다수당이. 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정당 정치로 가야 한다 하셔서 전 이미 정당 정치가
되고 생각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럼 양당인 거죠 사실은. 현재는 그러면 의미가 네. 없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정착자들 중에 지금의 그 우리의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처럼 이제 비례성이 강화되기 네. 되지 않은 이제 이런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에서는 양당제의 흐름 경향이 높고 비례성이 강화될수록 다당제가 된다 이렇게 다당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다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좀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에 배분되는 거죠. 연동이 될수록. 아, 지금은 어. 네, 한 40% 지지를 하면은 네. 의석수를 60%를 가져가니까 더 뻥튀기 되죠. 의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의사가 더 뻥튀기가 되죠. 이런 어떤 정당은 10%를 지지를 했다고 해도 의석수는 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의사가 반영이 되는 안 거죠. 되는 네. 거죠. 네. 어떤 집단의 의사만 더 과잉 대표되는 아. 거죠. 지금 제도가. 네. 근데 이제 연동 비례성을 늘릴수록 그런 게 좀 교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는 실제로 정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그대로 지금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고 네. 아까 지역구는 승자 독식 형태니까 내가 실제로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데 네. 60%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고 현재. 네. 그러니까 약간 사사오입되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데이터를 뭐야? 사사오입 모르실 모르시나요? 수 있어. 사사오입 모르시나요? 저도 사회 교과서에서밖에 안 전 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예를 들어서 한 40-40%의 지지를 얻는 정당들은 의석을 60-70% 가져가고 대신에 10% 이 정도 지지를 얻는 정당들은 단 한 의석도 못 가져가고. 4는 죽고 5는 산다. 산다. 아. 445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별로 득표가 차이가 큰 뭐 이제 호남이나 이제 영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각자 이제 그 거기서 1등을 한 정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훨씬 더. 그래서 더 대표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득표율을 한 것보다 의석을 더 가져가요. 훨씬 더. 각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의석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쪽 지역에서 의견이 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처럼 보이죠.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MSG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지지율로 60%의 의석을 가져가고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지금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네. 바뀌었나요? 홍영표 의원을 바뀌었죠. 네. 원래 한동안 네, 심상정 네. 의원이 했었잖아요. 네, 했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쵸. 합의를 안 해줘서 바꾸겠다는 존재하로 바꿨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 3, 4, 5 정당 등의 정당들은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바른미래당, 그쵸. 뭐 네. 정의당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눈치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의문스러운 건데 사실 네. 민주당이 제일 피해가 크거든요. 도입되면 1당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지금 의석수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의석수를 줄어들겠지만 범진보 네, 정의당까지 합해서 네, 이걸 범진보 보는 거죠? 진영이 더 표가 늘어날 거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양당제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져가도 이제 야당이 제1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면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규도를 좀 계속 개혁하고 이제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은 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민주당이 한 47% 정도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한 36%. 네, 지금 그 정도 그렇게 돼요. 됐구나.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한 10% 내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대충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차피 뭔가를 정하려면 어쨌든 과반수를 넘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자기 표만으로는 과반수를 못 넘으니까 네. 이제 연대를 하자. 그쵸, 네, 그쵸. 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럽 거꾸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계해서 네. 성공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의석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뽑힐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표가 몰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당제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보통 쥐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 45, 10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45%, 여기서 중에 45%, 그 자스민님 10%면 자스민님 의견으로 결국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당제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간 게임이라서 다른 정당만 공격하면 표가 올라가요. 그래서 맨날 공격하잖아요. 근데 다당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다른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어도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정당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는데 네, 그렇죠. 다당제가 자리를 잡으면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뽑을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너무 이렇게 그 네거티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럽 정당들은 연정이라고 해서 정당들끼리 같이 협약을 맺고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게 생활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양당제에서는 뭐 아니면 도죠. 이거 하면 아니면 이건데 여러 당이 있으면 비슷한 의견끼리 모여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럼 거기끼리 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죠. 근데 최근에 그 구도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법안이나 의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가 많은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양당제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좋긴 한데요. 초반에 조금 반발을 샀던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이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같이 주장하던 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좋은 주장들도 설득력이 빛을 발한 거죠. 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이유는 뭐였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자기네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동성, 비례성을 완전히 적용하려면 의석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를 많이 못 늘리잖아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권 200석에 비례대표 한 150석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450 처음에는 한 500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논리의 논거를 든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지금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너무 세다.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 국민 정서로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일이 안 되고 있고 맨날 휴정만 하고 맨날 출석도 안 하고 맨날 국회의원들 월급 아깝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내 월급은 계속 동결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막 그렇게 늘려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에 확 반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이 500이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00 그대로 가는 안인데 그대로 가나요? 이게 끝났어요. 500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360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여론이 엄청 안 좋아졌다가 국회의원 수는 안 늘리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를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의석수를 안 늘리기로 하면서 일단은 여론이 잠재워진 상태면서 이제 지금 저희에서 보듯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얘기 좀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 또 여기 뉴스에 나오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좀 소개를 해야 끝났네요. 네, 어떻게 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자스민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 70%? 패스트 트랙 들으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 트랙 완전 다른 얘긴데. 그러니까? 네, 선거법이랑 완전 다른 얘기. 그럼 다시 들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